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정말 물벼락이 쏟아졌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1%대 하락이 나오면서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락률이 높은데, 자, 여러분, 오늘은 너무 많은 이슈가 있어요.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쏜 이슈도 있고, 한국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한 뉴스도 있고, 거기다가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나왔고, 장중에 정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증시 오늘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 그리고 또 12월 달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6시 16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는 끝났으나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올라오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추수감사절이라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만 열리고 오후장은 열리지 않으니 오늘 시황을 체크하실 때 여러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그리고 제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누워있으면서 목만 지금 마이크 쪽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좀 적거나,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글자가 좀 안 보여서 숫자를 잘못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어제 여러분 장중에 환율을 체크하신 분 있나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우하고 나스닥 증시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에 또 우리나라 야간 선물과 환율을 열심히 체크를 했습니다. 어제 1시 8분 정도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장 마감 후에도 똑같아요. 수량도 똑같고 거의 빠진 것도 똑같고, 예, 이때 이후로 거래량도 별로 안 터지고 지금 보시는 화면이랑 그대로 똑같이 마무리가 됐어요. 외국인은 현물, 선물, 야간 선물 전부 팔고 있는데, 오늘도 야간 선물이 아닌 일반 선물에서도 대량 매도가 터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계속 환율은 1180을 가리키고 있었고, 지금 현재 환율은 1178입니다. 지금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이 뭐다? 우리나라 장이 끝나면은 환율이 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환율이 다시 오릅니다. 어제 유럽 증시만 보셔도 알겠지만 유럽 증시는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그와 더불어 저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머리도 빠지고 있습니다. 1%대 급락이 코스닥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리는 종목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정말 조심해야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더 심각할 정도로 하락이 많았고, 하락률 또한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심할 정도예요. 특히 지금 보시면은 10%대 급락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씨 테마주가 다 망가졌는데 10%대 급락한 주식들이 이렇게 많고, 오를 때는 2, 3%밖에 안 오르고 내릴 때는 10%씩 내리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여기만 보셔도 10%대 상승한 게 고작 5종목밖에 안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올라봤자 7%에서 3%, 2%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지금 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어제 미사일까지 쐈는데, 평소 같은 증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상승장이라던가 혹은 보합 정도의 증시를 보이고 있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약간 영향을 받고 오후장에는 거의 회복을 하거나, 혹은 빠져도 한 0.1%, 0.3%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심이 완전히 죽어있는 금요일이고 한국의 경제지표가 엉망으로 나왔고, 거기다가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까지 해버리면서 지금 세계 증시가 떨어지는데 우리나라가 1등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다고 해도 중국 측에서는 이거와 별도로 미중 무역 협상을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율 시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원자재도 그렇고 환율에도 그렇고 환율과 채권 그리고 원자재 이쪽은 전혀 변동이 없고 다우하고 나스닥 쪽에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우하고 나스닥 정말 얌체 같죠. 얘네들은 장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서명했다 그런 뉴스 보내고 그 다음날 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장만 열려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한 악재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뉴스 한 방에 오늘도 또 1% 이상 급락이 나왔죠. 오늘은 해외 증시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도 따라 내렸다 그러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오늘 개별적인 악재에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디폴트가 날 수도 있다. 중국에서 기업들이 내년에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40에서 50개 정도가 디폴트 현상이 보일 것이다. 이런 뉴스와 중국의 GDP가 올해는 6.0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5.7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보통 위안화가 가치가 하락을 하면서 한국 시장에 특히 환율에 영향을 주는데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저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계속 상승하면서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절하가 되기보다는 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그럼 왜 오르고 있느냐? 일단은 한국의 지금 국채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산업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마이너스 0.4%가 나오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출 무역 지수 전부 다 안 좋으면서 저번 달에 정부에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경기 바닥을 쳤으니까 이번 달에는 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게 모두 다 부정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사가 중앙일보라던가 아니면 이게 조선일보에서 나왔다. 조중동은 거르자. 믿고 거르는 조중동 하면서 한쪽에 편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산업생산자 물가지수는 얘네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저거는 한국의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작하고 뭐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나쁜 건 나쁜 게 맞아요. 그 증거로 외국인의 지금 대량 매도가 나온 이유가 오늘 한국에서 발표한 경제지수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하 등이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랬으면은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상하이 종합지수가 이 정도 내렸고 니케이가 1%도 안 내렸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너무 내린 거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저런 산업 발표 지수가 어디 신문사에서 내서 그런다 그것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다른 데 신문사도 똑같이 발표를 하고 똑같이 연합뉴스라던가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기서 지금 부정적으로 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쁘지 않다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시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왜 매도를 할까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제 지표가 나오기 전에도 아침부터 코스피는 나야가라 폭포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게 9시 5분에는 우리나라가 갭이 뜨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북한에서 미사일도 쐈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한 게 바로 이틀 전이었는데 이 이슈가 이제 사그라들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00을 지지해줬으니까 오늘 기관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겠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진 몰라도 아침부터서 개인이 그냥 증시를 지탱해주러 막 들어오는데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서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하더니 잠깐 또 팔더군요. 그리고 2100이 깨지려고 하니까 미친 듯이 들어오죠. 그리고 외국인은 미친 듯이 팔고 기관은 사주는 척하면서 점점 개인한테 물량을 떠넘기면서 종가 보시면은 이렇게 개인만 4천억 원어치 사고 외국인 기관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가 나왔는데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대응을 다 잘 하셨고 현금 비중을 늘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일 동안 여기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12월 산타랠리라던가 혹은 환율이 1130원을 간다거나 혹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다음 달에 2350을 절대 갈 리 없다. 주입식 교육처럼
거의 매일 말을 했었죠. 자꾸 코스피 거래 대금이 살아났다. 산타랠리가 온다. 산타랠리가 온다. 우리 코스피 2350을 간다. 연말까지 코스피 2350을 찍는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고 환율은 뭐 1130을 깨지고 더 내려가면서 1000원대가 올 것이다. 올해 안에 이렇게 하는데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월말에 투매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라고.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지금 연말에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3억 원. 이건 어마어마하게 크고 국민연금이라던가 기관 투자자분들도 연말에 매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투가 사는 게 이번 달까지 사놓고 12월 달부터서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오늘 금투가 이렇게 던지자 우리 지수가 그냥 1%대 급락을 하는데 연기금이 그럼 받아줬나요? 아니요. 연기금도 같이 팔죠. 개인이 오늘 물량을 다 흡수해 가는데 흡수가 빠른 무슨 파워에이드, 포카리 스웨트 이런 이온 음료를 보는 듯 했어요. 아침부터서 2100을 깨지면은 기관이 들어오겠지 하면서 막 달려드시는 분들을 봤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 경기 낙관론이라던가 정부에서 이번에 바닥을 찍었으니 다음 달에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걔네들은 그렇게 말하지. 여러분 지금 경제가 지금 안 좋으니까 위험합니다. 뭐합니다. 어떻게 저쪽에 경제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립 서비스하고 그런 거는 여러분이 구별을 해야지. 지네들이 좋다고 했는데 나쁘게 나왔네. 나쁜 놈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월 초에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던가 한국금통위 등 이 증시 스케줄을 다 보여드리면서 이번 달 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될 것이다도 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금통위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한국의 이 생산 소비 물가 지수도 나오는데 그런 거를 아침에 확인하고 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두 종목이 있었는데 그건 좀 이따 알아보고, 내린 종목이 오늘은 너무 많아요. 200 종목만 상승하고 600 종목 내리고 900 종목 내리고 350 종목 오르고 뭐 이런 상황인데, 코스피가 여기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못 올라가면은 안 된다고. 근데 여기서 홍콩 인권법 뉴스가 떴고 그 다음날 이렇게 빠졌는데, 홍콩 인권법 뉴스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무조건 김장을 해야 된다. 겨울철이라 장독대에 담는 그 김치의 김장이 아니라 김장이요, 김장.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 서명을 하고 나서도 지수가 별로 안 빠졌네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위험한 거지, 이게 여기서 0.4밖에 안 빠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0.4 빠지고 그 다음날 또 0.4 빠지고 그 다음에 0.4 빠지고 계속 빠져버리면은 시간과 돈과 그리고 신용을 썼으면 이자까지 나가고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저점을 깨고 지금 2100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이제 누가 떠받쳐주냐, 그게 여러분 가장 큽니다. 12월 달은 무서워요. 무서워. 작년 12월 달 여러분 기억 못 하시나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어떻게 됐죠? 1900, 코스피 1900 가면서 연저점 깨지고 내려갔었잖아요. 여기서 잠깐 반등 주는 척 하다가 10월 달에 또 빼고 11월 달에 잠깐 반등 나와가지고 이제 가겠구나. 12월 달 월초부터 좋네 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폭망했던 게 바로 작년입니다. 예, 작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끌어올렸던 주체가 기관인데, 기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기관, 연기금과 금투가 잠깐 조금 파니까 그냥 1%대 하락.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말 많이 팔았죠. 4,500억 원. 4,500억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개인만 샀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4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예. 3조 9천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블록딜 물량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4조로 보시면 되고, 이제는 뭐 4조 참치 개그도 좀 치기가 좀 그렇네요. 외국인이 보통 4조 가까이 팔면은 4조 초반 때부터서는 매수가 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의 매수가 아니라 기관이 얼마나 던질까? 12월 달에 과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개인과 그리고
사모펀드, 금투 이런 애들이 대량으로 매도하지 않을까 솔직히 좀 두려운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이만큼 던졌는데 지난번에 여기 8천억 원 던졌을 때하고 똑같죠. 예, 똑같이 대량 매도가 아침부터 나왔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었다. 삼성전자 분들은 진짜 53,000원 넘었을 때 던지시는 거 일단 빠져나가라. 선물 옵션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MSCI 지수 리밸런싱 기다리고 있다. 제발 먼저 탈출하고 봐라. 이렇게 말을 울부짖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만 원대가 깨지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 이제 기관도 안 사고 있는데 하이닉스도 85,000원 넘게 한번 찍고 지금 8만 원대 깨지려고 하고 있고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합니다. 얘네가 버티느냐 아니면 올라가느냐. 얘네가 그냥 5만 원대 이번에 깨지면은 조정이 좀 더 길 거예요. 왜냐면은 5만 원대 한번 깨지면은 이 위에 물리신 분들도 얼른 던지자. 야, 53,000원대 왔었을 때 던질 거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손절하는 물량이 출혈할 수도 있고 이런 데까지 밑에서 빠지다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이제 뭡니까? 내년 실적이라던가 혹은 또 다른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월 말, 12월 달 말까지 좋은 뉴스가 뭐가 나올까 솔직히 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무너지고 빠지면은 이런 데까지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 한 2050 깨지는 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깨져서 한 이 정도까지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가 무너진다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무너지면서 중소형주의 수급이 들어오면은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들어오긴커녕 어떻다?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얘네가 무너지면은 지금 지수도 무너지면서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HLB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제약주에 있는 수급이 일반 주식으로 가면서 오히려 여러분 증시가 더 괜찮네요 라고 얘기했던 게 바로 저번 달인데 이번 달은 저번 달과 확실히 다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 1%씩 내리고 있어요. 하루에 3% 내리냐 3일 동안 3% 내리냐 지수적으로는 어차피 똑같습니다. 지난 저점인 여기를 이제 깨로 가고 여기 깨면 그 다음에 이제 620선 여기 깨지나 봐야 되는데 620선까지 깨진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얼마나 많이 빠질까? 솔직히 두렵기도 하네요. 허리가 너무 아프네. 오늘 아침부터서 이 HLB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투매가 나오면서 진짜 많이 빠졌는데 HLB하고 메지온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뭐 제일바이오 이런 애들 막 다 빠지고 내려오고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잘 보세요. 양매도가 나오고 있고 5만 원대까지 한번 꼬시고 던지고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도 여기에서 쫙 빠졌다가 잠깐 올리는 척하고 빼고 또 빼고 지금 내려오고 여기 또 깨지고 나면 이제 이쪽 44,000원 보러 가야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이제 다른 제약주들도 시들시들합니다. HLB는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죠. 12만 원대 깨지면은 이제 투매 나온다고. 유일한 저항선인 이제 여기 부근 깨지면은 이제부터선 그냥 투매 나오면서 깨진다고 했는데 오늘 5%대 그냥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11만 5천 원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10만 원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삼각 합병에다 무슨 이슈에다가 이런 거 다 믿지 말라고. 여러분은 찌라시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삼각 합병이 성공에다 뭐에다가 이런 거 이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슈가 오히려 악재가 돼서 더 빠진다. 계속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슈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런데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봤어. 근데 여기서 팔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안 팔어.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줄줄이 소세지 같은 호재가 몇 갠데 호구도 아니고 왜 이런 거 잠깐 음봉 나왔다고 파냐고. 나는 강성주주라서 HLB를 믿는다 했는데 그럼 이분 지금 평단가로 따져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36%네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10,000원짜리가 하한가를 한번 맞으면은 30%가 빠지고 30%가 빠진 게 다시 본전에 되려면은 44.5%가 올라야 되고 지금 여기서 다시 18만 원까지 가려면은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정확히 56%가 올라야지 자기 본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 한 번을 맞고 그 다음에 16%가 더 올라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은 맨날 HLB 전도사가 돼가지고 맨날 전파하고 다니던데, 와, 진짜, 아휴. 여러분, 주식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갈팡질팡 못 잡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뭐다? 지금 섹터는 관리 종목, 거기다가 우선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요 세 섹터 중심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종목이라던가 혹은 우선주, 그리고 신규 상장주 섹터도 다 죽었죠. 예를 들면은 SK 디스커버리 우, 그리고 뭐 SK 디스커버리 등 최근에 움직였던 이런 주식들이 전부 다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60%까지 올려놓고 꼬셔놓고 단기 과열이라던가 그런 장치 발동 혹은 투자 경고, 투자주의 주게 한 다음에 투매에 보내는 게 일상다반사다. 얘도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60% 이상 올랐죠. 그리고 그 다음날 꼬시고 그 다음날 빼고.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다? 9%까지 올리고 14%까지 빠졌으면은 위에서 물렸으면은 몇 프로? 23%. 거기다가 5% 더 빠졌으면은 23%에서 5% 하니까 28%. 예, 요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무조건 트렌드가 다 이런 식이에요. 아까 얘도 그렇고 SK 디스커버리 우도 그렇고 SK 케미칼 우도 그렇고 SK 케미칼도 마찬가지고 SK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데칼코마니입니다. 데칼코마니 60%대까지 상승시켜 놓으면은 단기 과열 그리고 투자주의 붙으면은 어떻게 된다? 투심이 죽고 신용과 미수가 못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단일가 매매, 단일가 매매로 보내버리면은 내가 2% 손절을 하면 되지. 나는 손절을 칼같이 지켜.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30분 단일가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 20%로 시작하게 되고 내가 손절을 아무리 2% 칼 손절을 한다고 해도 초반에 급락이 나와버리면서 손절 못하고 한 번에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래서 요즘 세력들이 정말 악질이고 이슈가 하루 이틀밖에 안 가요. 토박스 코리아 삼성출판사 어제 강좌 보신 분 있죠? 어제 여기 영상에서도 삼성출판사를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이슈가 올라왔다? 삼성출판사는 넷플릭스랑 협업, 핑크퐁이 넷플릭스랑 협업을 한다. 하지만 최근에 CJ ENM이라던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쳐먹었던 거 어떻게 됐나? 결과가 나와 있지 않냐? 한번 쳐올리고 빼고 60% 가까이 올리고 빼고 지금 삼성출판사도 오늘 여기까지 올리고 여기까지 뺐는데 12%까지 올리고 마이너스 11%면 하루 만에 마이너스 23% 맞으신 분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이제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하루 지나고 화요일쯤에 이제 반대 매매 나갈 텐데 지금 이래요. 이슈가 하루짜리 이틀짜리 그리고 이틀 60%에서 잘못 들어가거나 상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된다? 바로 투매 맞고 단일가에서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도 못하고 얘가 안 가면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 뻔해요. 얘는 마이너스 14% 빠지고 그랬는데 너무 뻔하고 너무나 당연하듯이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런 거를 진짜 막 보면서 지금 장이 어려우니까 해지 개념, 이슈 있는 종목,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에서 싸워야 된다 하면서 그냥 검색식에다가 거래량 몇 이상 상승 몇 프로 이상 검색식 쓰면서 매매하다가 여러분 그냥 다 두들겨 맞고 죽습니다. 그 검색식을 배포한 애들의 속셈학원 같은 속셈을 느끼세요. 내가 그 검색식보다 조금 더 앞에서 선침해 놓고 여러분에게 다 팔아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물량 떠바지 되고 검색식이라던가 뭐 저렇게 자기가 매매하기 편한 그런 거 있으면 뭐하러 공유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식 공유해서 더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검색식을 반대로 이용하면은 내가 선침해한 물량을 넘길 수도 있는데 라고도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인터넷에 있는 단순한 검색식 혹은 급등주 찾는 방법 이런 거 너무 맹신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12월 4일부터 5일 중국의 왕이가 방한을 한다. 여러분 이걸 잘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중국 왕이 방한을 한대. 중국 왕은 시진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웃다가 허리 아프다. 여러분
중국의 왕이에요. 이름이 왕이에요, 왕이. 그래서 4일날 방한한다고 해서 오늘 화장품과 그리고 중국 관련주가 올랐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한국 화장품이라던가 한국 화장품 제조가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으니까 얘는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한국 화장품 제조는 오늘 21%로 끝났고 한국 화장품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한 가지 덧붙였던 게 오늘 만약에 증시가 개박살이 나면서 100종목에서 200종목 오를 때 아니면 안 갑니다 했는데 오늘 200종목밖에 안 올랐죠. 근데 여러분 이걸 오늘 매매했어야 됐을까요? 제가 얘를 계속 봤어요. 오늘 저는 뭐를 봤냐면은 오늘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한 의사가 저한테 침을 놓는데 침을 몇 방을 놓는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유심히 봤어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15방을 놓더군요. 제가 정확히 세봤는데 15방을 놨고 이거는 상따를 하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왜 안 되는지는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허리 아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려고 해요. 봐봐. 자, 한국 화장품 이게 보세요. 10시 초반대죠. 10시 초반대에 여기서 물량을 계속 팔아먹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물량을 계속 팔아먹어요. 팔아먹고 장 초반에는 우리 증시가 1%대까지 급락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급락이 안 나와가지고 이때는 상한가를 한번 말았다가 다시 풀려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21% 이렇게 됐는데 코리아나 같은 애들이 먼저 죽었어요. 짜잔 보면은 얘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16% 이렇게 끝나고 마감이 됐는데 이 섹터가 한국 화장품이 상한가를 말면서 그 다음에 뭐 코리아나라던가 아니면 토니모리라던가 이런 애들이 상한가 잠그면서 이게 섹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화장품 제조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필두로 올라가다가 계속 상한가가 풀리고 예전에 아시아나 IDT처럼 이 에어부산이라던가 아시아나 항공만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아시아나 IDT 얘만 20%대 오르고 끝났단 말이에요. 얘만 이렇게 올리고 26% 올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 나오면서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에어부산이라던가 이런 애들 옛날엔 같이 가다가 지금은 같이 안 가고 그래서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왔고 특히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질인 게 여기 그 다음에 또 찍어놨나? 상한가를 이렇게 말잖아요. 여기 3시 때 이렇게 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호가를 잘 보세요. 계속 쌓아 올립니다. 올리고 얘네가 계속 물량을 쌓아 올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 여러분한테 물량을 떠넘겨요. 자, 여기도 이거 시간 보시면은 1시인데 봐봐. 여기 3만 주. 3억이야. 3억을 못 잡아먹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고 있어. 3억, 3만 주죠? 그리고 12시 50분이면 그 전이잖아요. 12시 50분에 5천 주밖에 없었어. 5천 주밖에 없었는데 이거 사가잖아? 그럼 그 위에다가 3억을 던지고 아까 그게 몇인 줄 알아? 이 위에 거는 12시 33분인데 이거 물량을 잡아먹어도 계속 위에다 쌓아 올려요.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시 50분이죠. 3만 주, 막 5천 주 그렇게 남았는데 또 4만 주, 4억 또 쌓아 올리면서 계속 올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물량을 띄워 넘기려고 상한가까지 꼬셔놓고 그 다음에 상한가에서 상한가를 잠그잖아요. 그럼 거기 위에다가 3억, 4억씩 계속 놓으면서 저게 종가 전까지 상한가를 못 말았어요. 이런 게 제일로 안 좋은 상한가예요. 뭐냐면은 종가 때쯤 겨우 상한가 말고 끝나는 거. 계속 상한가가 풀리잖아요. 풀리다가 방향성을 못 찾은 거예요. 오늘 장이 이게 계속 빠진 게 아니라 장이 초반에는 막 한 400종목 정도 올랐었단 말이야. 뭐 양념밥 후라이드 반처럼 1%대까지 코스피 코스닥이 그렇게 안 내렸었어. 근데 장 막판인 가면 갈수록 중국장 개장하고 가면 갈수록 내리니까 이제는 얘 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긴 쏠리는데 어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 걸어버리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기관도 떠넘기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상한가 못 찍고 오히려 위에서 빠져버리면서 내리고 얘도 뭐 같이 말고 뭐 그러면서 했어야지 이 테마가 완성이 된 건데
이 테마는 예전 시진핑 때도 그랬어요. 얘만 이렇게 상한가를 찍었었고 토니모리라던가 다른 애들은 못 갔거든요. 여기 보세요. 8월 9일이죠. 여기 8월 9일. 토니모리 8월 9일날 어떻게 됐다? 이렇게 29% 찍어놓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만 소형주. 얘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수가 몇 프로밖에 안 된다? 40%도 안 된다. 40%도 안 되기 때문에 장난치기 좋은 주식이라서 얘를 장난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리고 또 이렇게 뺐고 그런 것처럼 오늘 너무 위태위태한 상한가예요. 오늘 너무 위태위태한 상한가였고 얘가 장이 안 좋으니까 억지로 매진 상한가라서 얘를 오늘 뭐 상따한다. 예, 위험한 발상입니다. 뭐 주말에 트럼프가 또 안 좋은 이야기,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뉴스가 뜨면 여기에 내일이래.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어요? 미중 무역 협상이 낙관론이 안 나오면서 얘도 급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왕위가 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왕위에서 시진핑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 철권에 보면 10단 콤보를 하려면 1단부터서 잘 들어가야 되는데 1단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왕이 만나서 시진핑이랑 뭐 온다 그런 소리 없었다 하면은 그냥 뚜까 맞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공략해서는 안 되는 상한가입니다. 이게 상한가 말았잖아가 아니라 이거는 계속 풀리는 상한가였고 여러분이 이 종가 직전에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고 외국인이 4,500억 원 이상 팔고 있는데 여기 지금 종가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가지고 3%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막 하는데 물량 떠바지만 되고 있지 여기서 이 상한가를 동시효과 직전에 겨우 마른 건데 이거 상한가 따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갭이 떠가지고 올라가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콤보 히트 시진핑이랑 뭔가 논의가 됐다 뭐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12월 4일 날 재료 소멸로 빼버릴 가능성이 더 높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리고 또 오늘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어제 쐈죠. 미사일 어제 쐈는데 우리 장이 끝나고 쐈으니까 오늘 아침에 빅텍은 상승을 했죠. 어제 얘네가 미사일 쐈다 해서 시간에 붙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7%까지 오르고 빠졌는데 빅텍은 원래 조류 같은 주식인데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쫙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이 중국 쪽 주식과 그 다음에 이 잡주 쪽으로 수급이 쏠렸어요. 이 정치 테마주에서 빠진 돈들이 이쪽으로 잠깐 들어오더니 얘가 7%까지 떴습니다. 둥근 애가 떴습니다처럼 얘가 7%까지 뜨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시 15분 기점으로 이제 쫙 급락이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시장에서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튀어야 될까? 잘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너무나 엎치락 뒤치락 하던 장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제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뭐 빗썸 관련주 그런 애들도 버킷 스튜디오 이런 애도 오늘 7% 급락, 비덴트 얘는 10,000원대를 지지하다가 오늘 10% 급락하고 그랬는데 자, 이 두 종목이 엮여 있고 IOK 얘도 얽혀 있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BT1 같은 애가 종가에는 이렇게 상승으로 올라가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3% 가까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걸 밑에서 샀으면 6% 가까이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원래 비덴트라던가 버킷 스튜디오하고 같이 가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같이 가는 애인데 지 혼자서 제가 오른 거예요. BT1이. 얘는 뭐 빗썸 인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3개 주식이 있는데 보통 올릴 때 같이 올리는데 얘 하나만 올린 이유가 뭐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싶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주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오늘 같이 빠지는 게 원래 정상인데 오히려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얘 매매할 수 있었나? 아니요, 못했어요. 11시 때 여기 3% 가까이 빠졌다가 이렇게 오르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270주, 1000주 해봤자 여기 막 한 주, 3주 보시면 알죠. 이 종목 1,000,000원으로도 매매를 못해요. 내가 1,000,000원 갖다 여기 던지면 호가 다 깨져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여러분 차트로 보면서 여기서 잡았으면 여러분 6% 수익 났네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중에 보시면은 호가가 없어가지고
매매를 못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종가에 다 말아 올렸네, 여기서 샀으면 대박이었네가 아니라 오늘은 금요일이고 투심이 적어가지고 조그만한 돈으로 이렇게 다시 역전시킬 수 있긴 했지만,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을 샀으면은 내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내가 호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이렇게 될 수가 없고, 이틀간 급등시켰던 뭐 알톤 스포츠 오늘 같은 경우에 17% 빠졌죠. 관리 종목 애들 갖다가 장난치고 이렇게 던져버리고, 이런 애들 던지면 같이 삼천리 자전거도 같이 또 내동댕이 쳐지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돈이 진짜 하루 아니 몇 시간 잠깐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몇 프로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상한가까지 보낸다고 해도 10억도 안 들어가요. 10억도 안 들어가고 거래량도 별로 터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호가가 얇으니까 한순간에 말아가지고 올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서 던져버리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막 갑자기 VI가 걸렸네, 몇 프로가 이렇게 올랐네 하면서 따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시장에 돈이 들어왔나, 그런 걸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자, 화장품주 봐봐요.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이런 애들도 저런 찌라시 뜨니까 오늘 기회다 하고 이렇게 외국인이랑 기관이 먹튀했는데, 제가 장중에 얘를 봤을 때 이건 위험하다 생각한 게 뭐다? 체결 강도가 고작 100밖에 안 돼. 100밖에 안 되고,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더 올랐어. 18%까지 올렸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체결 강도라던가 거래량이라던가 이런 게 평소보다 많이 터졌나? 많이 터졌네요. 여기에 비하면 당연히 많이 터지긴 터졌는데, 빠질 때 보이시나요? 이렇게 빠질 때 이거 지금 다 팔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얼마다 5천만 원 이상 되는데, 이렇게 매도가 중간에 팡팡팡팡팡팡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 주씩 던지면 여기 호가 깨고 여기 호가 깨고 따다다다 하면서 그냥 내려간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지금 위에 한 주, 두 주 있는데 이걸 잡아먹으러 들어간다? 자살행위죠. 그런 것처럼 이 거래량이라던가 지금 체결 강도라던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요. 막 이렇게 지금 던지고 막 얘네가 지금 만 주씩 던지고 있어. 근데 야, 얘네가 만 주씩 던지면 이거 그냥 그 다음에 여기 깨지겠고 그 다음에 여기 깨지겠네? 근데 내가 지금 사면 여기서 사네? 그럼 내가 팔려고 하면은 이거 힘들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한국 화장품이 만약에 상한가 풀리고 급락을 하면 얘도 끝나겠구나. 얘 오늘 위에서 잡았으면은 12% 손실이죠. 12% 손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안 좋은 반도체 소재라던가 장비주 섹터 한번 보죠. 뭐 러셀이라던가 뭐 동진 세미캠 등 하이닉스하고 연관되어 있는 주식. 러셀은 하이닉스랑 공급 계약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주식 중 하나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잘 나가도 매일 내리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동진 세미캠 이틀 전에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왔었다. 하지만 얘는 하루짜리다. 왜?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여기 뚫고 지금 올라가려면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 거기다가 여기 매수 주체가 메릴린치다. 메릴린치 요즘 트렌드가 뭐다? 여기 만약에 메릴린치가 대량 매수하고 있으면은 그날 안 팔고 그 다음날까지 끌어올렸다가 그 다음날 던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롯데쇼핑, 신세계, 그리고 동진세미캠이나 이런 애들 하루짜리로 잠깐 보고 하루에 1.5%라던가 2.5%만 살짝 간보고 무조건 나온다. 종가 기준으로 만약에 보아, 내가 만약에 14,500원에 샀어. 근데 종가가 이렇게 끝났네. 그럼 전 그냥 던집니다. 왜? 그 다음날 개파락으로 시작하면은 답이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에 모든 수익금을 다 달성을 해놨어요. 달성을 해놨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고 수익금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중국 관련주 중에서 신세계라던가 그리고 롯데쇼핑 뭐 이런 애들도 하고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안 갔죠. 오늘은 안 갔고, 그리고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매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샀어도 이렇게 나오고, 얄팍한 놈들입니다. 하루 사고 하루 팔고 그러면은
내가 먼저 팔아야지 여러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어제 하루 더 가져갔으면은 어머 여기 갭이 좀 떴으니까 아침에 시가에서 팔았으면은 수익이었을 텐데라고 하지만 아침에 시가에 매주나 거래가 됐다고요. 아침에 시가에 위에 호가에 별로 받쳐주는 물량이 없어서 내가 팔았다 하기도 힘들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진짜 일찍 걸어놓지 않은 이상은 체결이 안 돼요. 왜? 너무 물량이 많고 돈이 한 100억 정도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아침에 봐봐봐. 얘 얼마야? 5분 천합니다. 5분 동안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따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팔리고 여기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파는데 내가 2분 안에 이걸 팔았다고? 못 팔았을 겁니다 아마. 손은 눈보다 빠르다. 타짜처럼 이렇게 바바박 팔고 나오니까 저는 얘네들이 그 다음날 이렇게 팔기보다는 그냥 종가에 미리 다 청산하고 나옵니다. 종가에 팔면 좋은 점이 뭐다? 나는 신용이라던가 미수도 쓰는 편인데 하루에 당일 청산을 하면 신용과 그리고 미수의 이자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무조건 당일 청산 포지션을 보고 있고 이게 뭐 차트가 죽었다니 뭐 죽었다니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 단기적으로 잠깐 매매하고 나올 수 있는가 아닌가 막 그런 걸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신세계라던가 그런 애들 이런 애들 어제 정말 깔끔하고 맛있는 구간이 여기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얘가 뭐 어제 매매 못할 종목 절대 아니었다고. 어제 코스피 코스닥 300 종목밖에 안 올랐어도 이런 종목 아침에 깔끔하게 사서 종가까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기름기 없는 소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었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뚜까 맞아버리는 정말 안 좋은 종목 중 하나인데 하루하루마다 정말 바뀌니까 하루살이처럼 조금씩만 챙기고 지금 진짜 뭐 1% 수익 줘도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매매하시는 게 나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지금 1180을 돌파했으니까 여러분 관망, 현금 준비 이럴 텐데 지금은 차라리 악재 뜨기 전에 환율 1200원 되기 전에 어떻게든 여러분이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매매하실 분들은 본인이 한번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보시고 아니시면은 그냥 선수가 아니면 관망 뭐 이런 쪽으로 본인이 좀 선택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너무 허리가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고 뭐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싶은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제가 허리가 아픈 게 의자를 잘못 써서 의자를 좀 비싼 걸로 바꾸세요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틀리셨어요.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갤럭시 탭을 이용해서 컴퓨터와 연동해서 누워서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자가 뭐 잘못됐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의자가 잘못됐거나 뭐 잘못된 자세로 컴퓨터를 해서 이렇게 됐을 것이다. 땡입니다. 제가 허리가 잘못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기업을 다녀서입니다. 이게 주식을 하면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냐면은 주식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때는 바야흐로 공기업을 다녔을 때 이제 지방으로 배치를 받았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TO가 없는데도 정부에서 일자리 육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인해서 TO가 없다라는 얘기는 사무실에 좌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의자하고 책상도 없다라는 건데 억지로 무리하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다 보니까 제가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책상과 의자를 받으려면은 누가 퇴직을 해야지 그 자리에 제가 앉고 그러는데 무리하게 정부에서 일자리다 뭐다 이런 거 추진하다 보니까 왔는데 의자하고 책상이 없는 거야. 또 비품을 사야 되겠죠. 그럼 비품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정부에서 또 방만경영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어요.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뭐 공기업에 있는 복지카드도 막 100만 원인데 50만 원을 줄여버리고 학자금도 없애버리고 막 그러면서 돈을 감축하다 보니까 비품을 살 돈이 없어요. 비품 사려면 내년에 돈이 나온다는데 그래서 창고에 있던 허름한 이상한 의자를 가져왔는데 이게 등받이가 등 뒤로 누우면 이게 탁 자빠지는 그런 거라서 실질적으로 등받이가 없는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해드리면은 등받이가 있는데 솔직히 등받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림도 잘 그려? 미대 나갈 걸 그랬다. 뒤에 등받이가 고장나가지고 노틀다비 꼽추처럼 이러고 컴퓨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러고 컴퓨터를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허리가 척추 측만증이 걸려가지고 다 휘어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건강검진 받으니까 허리가 아주 S라인이 보이듯이
휘어졌다고 척추측만증이라고 막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공기업 죽이고 싶더군요. 나쁜 놈들. 엑스레이 찍어서 보통 척추측만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진짜 저는 저렇게 막 공기업 방망경영이다 그리고 뭐다 뭐 하면서 저렇게 정부에서 쪼는 거하고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이다 하면서 없는 티오 만들어가지고 뭐 강제로 넣고 저런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피해를 당해가지고 허리가 그때 아작났고 회사 그만둔 다음에도 이 의자에 앉기보다는 저렇게 컴퓨터하고 연동해서 누워서 하는 편인데 지금은 누워도 아프네요. 근데 매일 아픈 게 아니라 이런 날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다 주식하는 사람들이든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이든 저를 딱 보면은 주식해가지고 허리가 아플 것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밖에서 주식으로 뭐 돈을 벌든 뭘 하든 다 무시당하고 그래요. 이렇게 허리 아프고 아니면 뭐 이빨 빠지고 아니면 머리 빠지고 그러면은 그냥 네 꼴을 봐라 하면서 돈 번 걸 보여줘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이 돈 버는데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제가 새벽에는 이제 좀 제대로 집중을 해야 돼서 누워서 말고 이제 앉아서 좀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좀 허리가 많이 아파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실을 가서 볼일 큰 걸 보고 싶어도 힘을 못 주니까 허리가 아파서 힘을 못 주니까 너무나 우울하고 이런 적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더 높이 올라가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이 무너지면은 돈 쓸 시간도 없고 돈 벌어서 못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을 버리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한국은 금리 동결을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지표와 금통위가 열리면서 금리 동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한국 증시 상승한 거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 않던 한국 증시가 위에 두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보다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자,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면서 여러분 매도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리 환율도 있고 그리고 또 뭐 홍콩 시위도 있고 그렇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따져보자면은 한국의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하락하신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오늘 좀 대량의 매도가 나왔죠. 그리고 뭐 월말이라서 그렇다고 해도 뭐 아무거나 다 껴맞춰도 말이 맞긴 맞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살 얼음판이고 한국의 경제지표가 조금만 잘못 나와도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매수세도 없고 저렇게 하락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지금은 한국의 실물 경제지표도 잘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억지로 가는 상한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섹터에서 대량의 종목이 상한가를 가면은 그 종목이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는 섹터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처럼 화장품 관련주 한 종목만 상한가 겨우 가고 나머지는 급락이 나오거나 상한가를 못 말거나 그리고 그 상한가를 간 종목조차 종가에 겨우겨우 말아 올리는 상한가는 정말 안 좋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음날 또 힘없이 그냥 무너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허리를 아파서 생방송을 안 켰는데 어제도 후원을 해주신 정말 귀인이 계시는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신효철님 5,000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침을 한 방 맞았는데 침이 15방에 25,000원 정도 들었는데 3방 정도는 공짜로 맞았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세한 거는 내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